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K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K카가 어떤 회사인가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K카가 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K카의 미래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K카가 어떤 회사인가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K카는 여기 보이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듯이 직영 중고차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K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K카는 원래 SK엔카에서 나온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회사가 조금 대기업이고 규모가 있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엔카의 SK엔카 직영몰이 지금의 K카 이렇게 변한 건데 조금 더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 SK엔카는 SK엔카 직영몰과 단순 중개를 하는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SK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원래 이 SK엔카의 2대 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합작사였던 호주 회사에다가 이 SK엔카를 통째로 팝니다. 그러고 그 호주 회사가 다시 SK엔카 직영몰만 따로 사모펀드에 분리 매각을 해서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K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요 단순 중개하던 플랫폼은 SK가 지금 팔았기 때문에 SK 이름은 떼고 그냥 엔카로 이렇게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K카는 직영몰이 뭐겠어요? SK 엔카, 그러니까 K카가 직접 중고차를 매수를 해서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수요자들, 개인이나 사업체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직영이라는 거고, 단순 중개는 이제 수요자와 판매자를 중개만 해주는, 그러니까 K카나 N카 이런 회사들이 직접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중개 역할만 해주는 그런 게 좀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K카를 사모펀드가 샀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금 사모펀드 로고인데,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지금 K카를 가지고 있는데, 이 K카가 중고차를 매매하는 회사인 거고, 그 외에 추가로 한앤컴퍼니가 산 회사 중에 조이렌터카라고 옛날에 CJ 계열사였는데, 여기는 렌터카를 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를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사업이다라고 한앤컴퍼니가 보고 합병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이렌터카가 지금 K렌터카에 흡수 합병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K카는 중고차와 렌터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카의 사업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K카는 중고차와 렌터카 두 개의 사업부가 지금 합쳐져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개 사업부의 중요도를 좀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분석을 우선 해보면은 중고차와 렌터카 매출 소개에서 우선 2021년 상반기만 봐도 매출 소개가 중고차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렌터카는 2021년 2월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적이 아예 없었고 2021년 상반기만 봐도 중고차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렌터카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냥 좀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합병을 해둔 정도의 의미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영상에서는 계속 중고차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부분에서 보면은 매출이 매년 이렇게 증가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 대부분의 매출이 차량 판매 매출에서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금융적인 서비스들도 있고, 여러 수리나 이런 용역 서비스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거의 비중이 없고, 대부분 차량을 판매하는 단순 판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매출 증가율이 꽤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숫자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매년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영업이익도 매년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에는 반기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 이미 반기 만에 작년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 2021년엔 좀 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총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서 결국에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형이 규모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손익이 좋아진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최근에 난 기사들이 온 것들이 있는데 2021년 9월, 그 다음에 2020년 10월 기사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사상 최대 호황이다. 뭐 이런 제목들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다. 2020년에도 최대 호황이었는데 지금 1년째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회사인 K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SK엔카 시절보다 지금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알아보면은, 중고차 매매업이라는 거는 원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거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지정이 돼서 19년까지 유지가 됐는데, 이 SK엔카 시절에는 누가 봐도 SK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 계열사고, 그래서 SK라는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중고차 매매 회사였는데,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2013년 이전에 진출한 SK엔카가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었지만 사업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지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을 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좀 꺼림칙했던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좀 대기업이 가지고 있기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2018년에 전격적으로 외부에 판매를 하게 되죠. 호주회사에 먼저 판매를 했다가 다시 분리매각해서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SK 이름을 뗐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업이 아니게 되고 2018년에 그래서 이 K카가 사업을 좀 확장해보자 라고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리고 겹경사로 2019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021년 계속 점포수를 확대해서 지금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 26곳이던 점포수가 40곳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점포수가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손익도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매각 타이밍이었지만 이 한행컴퍼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K카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이 바뀌면서 매출과 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요 경쟁력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줄글이 이렇게 많아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중고차 직영 사업자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2위와는 무려 17배나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고차 전체에서 1위가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회사 중에서 1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체 중고차 거래액 중에서는 3.4%, 이게 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중고차 거래액이면은 뭐 개인 간 거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친구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도 이 전체 중고차 거래액 중에서 3.4%를 차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2C 온라인 거래,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제외하고 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 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래에서는 전체 81%,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부분에 강점이 있고 직영 사업자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K카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봤고 앞으로 K카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K카가 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이 있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전망치가 있는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020년 이후로 뭐 조금씩 성장은 하는데 밑에 자세하게 숫자를 보면은 2021년에 이게 단위가 1000대거든요. 그러니까 280만 대에서 295만 대까지 거의 한 5에서 6%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년 동안 5에서 6%니까 뭐 연에 한 1%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해서 사실상 성장성은 굉장히 낮고 지금 규모를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유지를 하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좀 K카 입장에서는 좀 좋게 봤던 포인트가 개인 간 거래 비중이 줄고
매매업자와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게 K카 입장에서는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수록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2022년 이후로는 사실상 비중이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매매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K카는 더 이상 노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 매매업자 거래 비중도 정체되기 때문에 K카 입장에서 시장이 크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현대차가 있고요. 현대차가 2020년에 이렇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쭉 읽어보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70에서 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평가다라는 말이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완성차가 반드시 중고차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대차 측의 주장입니다. 완성차라는 거는 자기들 말하는 거겠죠. 현대차, 자기 회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K카를 포함한 기존의 중고차 매매를 하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자기들만 있었는데 완전 무슨 엄청 큰 대기업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쓸어 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봐도 현대차가 들어오면 기존 중고차 회사들 대비해서는 경쟁력 우위에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지금 아주 큰일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정부에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죠. 중고차 매매업이라는 거는 원래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었기 때문에 대기업, 현대차가 진출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용이나 이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은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라 라고 중고차 매매 중소업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와 굉장히 좀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물론 중재를 해서 정하겠지만은 K카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K카는 전신이 SK엔카였죠. 그래서 SK엔카에서 SK 로고를 떼긴 했지만 그 시장 지위가 대기업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니더라도 생계형 업종이 되면은 K카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계형 지정 적합 업종이 되면은 이 K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비 기존처럼 이제 사업 확장하는데 좀 제약이 많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대기업 현대차가 들어오면 K카는 현대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 그리고 생계형 업종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잘 하게 되는 것도 문제, 이런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곧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더라도 K카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K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